네, 이번 시즌 쇼미더머니는 제작진 측에서 야심차게 꺼내든 글로벌 오디션 형태로 진행됐죠. 미국, 일본, 호주 등등 다양한 국적의 래퍼들을 한국으로 결집시켜 체육관에서 일렬로 줄 세워 무반주 랩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약 3년 만에 귀환답게 스케일하는 역대급이라 할 수 있었죠. 근데 이들의 결과는 어땠냐? 단 한 명을 제외한 해외 참가자 전원이 음원 미션의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싹 다 탈락했어요. 이는 프로듀서들의 기대치를 밑도는 실력과 어쩔 수 없는 언어 장벽, 비교적 저조한 화제성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결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처음부터 모든 미션을 뚫고 올라와 결국 결승까지 진출한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밀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밀리가 생존했다는 사실보다 매주 무대를 거듭할수록 그를 향한 시선이 점점 더 양쪽으로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선 내한 공연 온 해외 아티스트 같다. 반대로 다른 한쪽에선 실력적으로 다른 참가자들 대비 특출나지 않은데 왜 계속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리를 두고 반응이 양극단으로 갈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기 전에 쇼미 무대만 놓고 밀리를 판단하는 건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로그램 안에서 밀리가 선보이는 음악은 밀리 개인의 스타일이 반영돼 있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함께하는 프로듀서들의 고유한 작법과 의도 그리고 경연곡이란 특수성이 상당 부분 개입된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쇼미 출연 이전에 밀리가 그간 발표해온 작업물들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랩을 설계하고 어떤 프로덕션 위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녹여내 왔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밀리란 캐릭터가 형성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 뿌리부터 살펴봐야겠죠. 그건 바로 미국 힙합씬의 여왕 니키 미나즈입니다. The first one, I'm into hip hop music. Is that better? Like, I just kind of think about Nicki Minaj as well. She's like inviting me, like go into the hip hop. I'm just found her music video of Starship, and it was super bass in YouTube, and I'm just, oh, that's so awesome. Like, oh, every move, the vibe, the tone, how you rap, that's pretty cool. That's pretty cool. And I'm just trying to listen to hip hop and just like study about it. Yeah. 어릴 적 니키의 음악을 들으면서 17에 처음 랩이란 걸 뱉어본 이노님은 어느덧 니키의 곡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게 되자 태국판 쇼미에 출연하기로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최종 8인에 들게 되는 성과를 거두고요. 이후 방송이 끝나자마자 태국의 메이저 레이블 중 하나인 리업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데뷔에 나선 밀리는 20시즌에 발표한 첫 싱글 팝콘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데요. 이 곡에서 밀리는 학교폭력 방지를 주제로 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뒤섞고 키치하면서도 공격적인 랩과 감미로운 보컬을 오가며 자신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마음껏 선보였죠. 마치 자신의 우상인 니키 미나즈처럼요. 그리고 이는 당시 태국 여성 뮤지션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었고 이 같은 차별점을 지닌 밀리만의 개성은 그녀를 단번에 태국 젠지 사이에서 주목받는 스타로 만들었죠. 불과 2달 만에 뮤비 조회수 5천만 회를 가뿐히 돌파할 정도로요. 이처럼 데뷔하자마자 떡상 절차를 밟은 밀리는 그 뒤에 발표한 싱글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자신의 입지를 단기간에 확장해 나갔고 22시즌엔 2NE1, 비비, 우타다 히카루, 리치 브라이언 등과 함께 코첼라 메인 스테이지에 오르며 태국 솔로 아티스트 최초 코첼라 입성이란 신기록도 세우죠. 특히 코로나 시기에 데뷔해 무대 경험이 충분치 않았음에도 현장에서 보여준 천진난만하면서도 과감한 퍼포먼스는 이미 무대 경험치가 꽤나 쌓인 뮤지션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는 밀리가 퍼포머로서 천부적인 끼가 몸에 탑재돼 있단 걸 방증하는 부분이었고요. 이후 밀리는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여기서부터 그녀의 스타일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힙합의 여러 하위 장르를 기반으로 재즈, 일렉트로닉, 힙합, R&B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끌어오면서 트랙마다 상이한 매력을 보여줬죠. 랩과 보컬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마치 1인 다역을 수행하듯 앨범 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한 밀리는 싱랩을 구사할 땐 그루브를 형성하는 감각이 상당하고 노래를 할 때도 타고난 음색과 안정적인 기량이 뒷받침되면서 보컬 연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상의 재미를 줬어요. 근데 순수하게 랩을 구사할 때만큼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속도감 있는 빠른 비트 위에 올라탔을 때 플로우를 기술적으로 디자인하기보다 리듬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집중하는 이른바 따발총 랩을 연이어 구사하다 보니 랩 자체의 쾌감이 상대적으로 빈약했죠. 특히 태국어가 지닌 고유한 강세와 이런 따발총 랩이 결합되는 순간엔 그전까지 매력이 넘쳤던 밀리만의 색깔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พูดที่คุณทำมันไม่ก้อยอย่ามาย่อยึกยักไม่ใช่ควายไม่ใช่โง่หรือไม่ชอบตอนที่ตอบที่มาโทรมาเราแลลึกลับเดี๋ยวได้นอน
그리고 3년 뒤에 발매한 정규 2집 헤비웨이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져요. 앨범 전반의 만듦새는 분명 전작보다 나아졌지만 문제의 핵심은 반복되고 있었죠. 전작처럼 속도로 밀어붙이는 구간은 줄어들었으나 그 자리를 채워줄 정교한 랩 디자인이 설계되지 못하면서 플로우가 다소 루즈해졌고, 그로 인해 공격적인 뱅어 트랙들로 이어진 앨범 중반부까지 사운드와 랩의 시너지가 좀처럼 형성되지 않았죠.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기 위해 따발총 랩을 꺼내들 때면 여전히 단어의 강세와 라임을 희생시키는 패턴을 반복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고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전작에서 좋았던 점은 또 그대로 이어졌단 거예요. 블루스록을 차용한 블루스 블러리에선 이누님의 탄탄한 발성과 카랑카랑한 톤이 록 사운드와 절묘한 조화를 이뤘고, 그 뒤로 이어진 R&B 팝발라드 트랙들에서도 섬세한 보컬 표현력과 고혹적인 음색으로 평이한 곡의 진행에 입체감을 더했죠. 결국 이 앨범에서도 밀리는 래퍼로서보다 R&B 싱어이자 보컬리스트로서의 면모가 더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Pick a pepper, pick a pack of peppers. People like me pick a pack of bricks for a week per day per minute. Rapper like me, I'm pulling panic. You got that the fact is real. I'm you wake up, caught you killed. Jumpy thug will kill. Monkey thug will kill. This shit hit different, but you up in my business. Don't throw mine gun to Big private five we tried. Next round we love it, leave it lie. And now we need to step aside. So 자, 이처럼 밀리의 과거 행적과 작업물들을 살펴봤으니 쇼미 안에서 왜 그런 반대되는 평이 나왔는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셨을 텐데요. 그녀 목소리와 비주얼에서 나오는 강한 캐릭터성과 무대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라이브쇼 연출 능력, 그리고 식랩과 보컬에서 두드러진 강점을 지닌 아티스트입니다. 다만 랩을 뱉는 하드웨어적인 재능은 분명 뛰어나지만 그 재능을 견고히 디자인하고 다듬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선 아직 내공이 덜 쌓인 느낌이죠. 가령 2차 예선에서 그루비한 비트를 풍성한 보컬로 감싸다가 비트 체인지가 일어나자 갑자기 제이통 형님 마냥 속도를 확 올리는데 그 순간 발음이 뭉개지거니와 가사 전달과 플로우의 바운스감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랩 차력쇼로 전개돼 버렸습니다. competitive, serotonin, adrenaline, and dopamine make you feel like if a kid made you who we young, running around all around the feel thunder. Sometimes still running in a solid where the groove, I was at a high in the bungo. 한편 아이오에선 조금 달랐는데요. 이번엔 단독으로 하나의 곡을 책임진 만큼 본인을 중심으로 한 무대 구성을 통해 특유의 높은 에너지 레벨과 무대를 순식간에 장악하는 스타성을 내세워 현장 관객들을 흥분 상태로 몰아넣었죠. 다만 이번에는 산만한 랩 퍼포먼스의 전개가 뒤이어 등장할 로꼬의 완성도 높은 랩 퍼포먼스와 곡의 테마를 정확히 짚어내는 가사와 대비되며 무대 장악력과는 별개로 래퍼로서 랩을 뱉는 완성도 측면에선 밀리가 밀리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다만 세미파이널에 들어서면서는 이 흐름이 어느 정도 개선됩니다. 자타공인 쇼미 전문가 그레이 형님은 세미파이널에서 레전드 무대가 탄생한다는 걸 인식한 듯 재즈와 힙합을 오가는 다이나믹한 구성을 꾸렸어요. 이에 맞춰 밀리 역시 재즈 연주 위에선 장기인 보컬과 멜로딕 랩을 조지고 분배 프로덕션에선 안정적인 래핑을 구사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다양한 무기를 보다 자연스럽게 풀어내는데 성공하죠. 그 결과 이전 무대들에 비해 확실히 억지로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줄어들었고 각 파트에 최적화된 피처링진의 초대로 곡 전체의 완성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Remember, never say never, but they let that never invisible to trick her down from pressure. You should know you precious. Everybody can believe, relate, relearn, repeat, release, relate, relearn, rely. You need this even if your head she will like it. Just time that she has to get it. 결국 밀리를 향한 엇갈린 반응은 단순히 호불호의 문제로만 보긴 어려워요. 강점과 약점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그녀의 스타일이 경연이란 특수한 환경 안에서 동시에 노출된 결과라 볼 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내한 공연 온 해외 아티스트 같다, 랩에서 엄청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이런 상극의 반응이 동시에 나오는 건 충분히 납득되는 현상인 거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감상평이 나뉠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로 읽히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나친 억바와 억가 둘 다 멈춰주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짚어줄 건 짚어주면서 남은 무대와 앞으로 그녀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자고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